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클랩 GTLF 대표 강사 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500회죠. GTLF 500회 시험 3월 19일 적중 특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PDF를 먼저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풀고 나서 적중 특강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문법이 조금 트렌드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자, 첫 번째로 시제 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하나씩 골고루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항상 속어법을 적용하고 최근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시험스클랩 적중 특강을 쭉 한번 다 들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 적중 특강은 매달마다 저희가 찍고 있거든요. 적중 특강은 시제 그리고 준동사 패턴이 조금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도요, 시제의 부분이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65점 이상이 목표신데 목표 점수를 충분히 초과 달성하신 분들도 성적표를 보니까 시제에서 오답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중 특강을 통해서 오늘 시제 유형을 완벽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 보통은 3대3으로 등장하지만 또 어느 회차에 4대2로 등장할 수도 있어서요.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 준동사, 동명사, 그리고 준동사, 투부정사는 각각 3대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회차에서는 너무 뻔한 패턴들이 등장하겠지만 또 어떤 회차에서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숫자 맞추기 했다가 괜히 2개, 3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그 공식이나 패턴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고 동사를 암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준동사도 퍼펙트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당위성 슈드 생략은 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조동사와 접속사, 접속 부사 유형은 총 4문항으로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나는 32점 이상이 목표야 라는 분들께서는 여기까지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 사실 43점 이상이 목표라면 여러분들 해석 연습도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안정적으로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사 그리고 조동사 유형까지도 그래도 미리미리 공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계사는 2문항이 출제되는데요. 최근에 관계부사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가 95% 이상으로 출제되는 빈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부터 6번까지 먼저 진행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원래 시제 문제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속어법을 잘 확인하시는 것을 조금 바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서 1번에서 6번까지 다 시제로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럼 1번에서부터 어떻게 시제 문제에서 속어를 하고 정답의 근거를 체크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유형에서 선택지는 무조건 시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단서를 빠르게 찾아야 되죠. 빈칸 주변을 보니까요. since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 since는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우리 시제 문제를 풀 때는 이후로, 이래로라는 의미의 완료의 단서로 정말 많이 등장하죠. since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와서 이 시점 이후로 해오는 중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현재 완료 진행형의 그런 패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완료의 단서를 너무나 확실하게 풀었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헷갈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제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저는 별표를 쳐놓습니다. 혹은 저는 빠르게 외워야 되기도 하니까 시제에서 그 다음에 현안진이 나왔다 이렇게 빠르게 쓰고 넘어갑니다. 현안진. 자, 그런데 내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놓지 않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의 경우 빈칸 주변을 빠르게 훑습니다. At the moment라고 하는 대표적인 현재 진행의 정답의 근거가 되죠. At the moment 혹은 as of this moment. 이 2가지 키워드가 요즘 반복 출제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등장하는 게 now라는 키워드와 또 currently라는 키워드가 있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 부사구나 이제 부사 어휘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꼴로 출제가 되는 빈도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문장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빠르게 now가 중간에 끼어있네. 이거 무조건 현재 진행이야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시제의 현진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빠르게 적고 하면서 저는 미리 다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헷갈리는 경우에는 빠르게 속어법을 합니다. 저도 사실 해석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시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고 또 리스닝과 독해에 시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나는 32점이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푸셔도 좋겠지만 65점 이상이신 분들은 사실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에 for many years를 통해서 완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시제를 봅니다. But her big break came. came이라는 과거 동사와 when her fourth album became 과거 동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거와 그 다음에 완료가 그 다음에 합쳐져서 과완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혹은 이렇게 푸셔도 돼요. 완료인데 아까 현원진 나왔잖아. 이거는 과거랑 매칭되니까 과완진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과완진 나왔다라고 체크하시고 자, 그럼 이번에는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의 주변을 보니까요. by the time이라고 하는 시간 접속사 저를 이끄는 바로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어요. by the time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동사예요. 자, 현재 동사기 때문에 바로 뒤에는 미래 단서가 미래 진행 시제가 매칭이 될 건데 미래에다가 게다가 for more than 13 hours라는 완료의 단서까지 있으니까 미완진이 이렇게 매칭이 되겠죠. 미완진. 그래서 바로 D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런데 by the time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완진이다 라고 외워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근거 기반으로 가주셔야 돼요. by the time 그 다음에 현재 동사 나오고 미래 시제가 매칭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면 또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항상 동사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while. 자, 이렇게 while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while 바로 절의 빈칸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빈칸에 시제의 일체를 적용하기 위해서 뒷부분에서 주절에서의 동사를 체크를 하니까요. looked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있네요. 그러면 시제의 일체 바로 바로 A라고 하는 word checking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에서는 단서가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빈칸 맨 뒤에 보니까 this Thursday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this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시점이 요일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달이 될 수도 있어요. this Thursday 그 다음에 this September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계절이 될 수도 있어요. this winter, this fall. 자, 이런 패턴도 아주 가끔씩 등장하곤 하는데요. 미래의 단서로서 확실하게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his Thursday라는 부분에서 미래 시제를 적용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아까 현재 진행이 무조건 적용되는 확실한 패턴이 나왔어요. at this moment가 나왔기 때문에 A 속어. 그 다음 C번 by the time 현재 동사 for 숫자 기간 그래서 미완진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을 보니까요. 요거는 우리 진행 시제가 아니까 이렇게 속어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B번이 되겠죠. 자, 항상 헷갈리는 경우에는 속어법 100%로 적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확실한 단서가 나온 경우에는 이게 정확한 정답이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7번인데요. 여러분 7번의 선택지를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요?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네, 동사 원형이 선택지에 있으면 얘는 무조건 should 생략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시험을 볼 때마다 선택지를 다 분석을 해봤을 때 시제나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 동사 원형을 절대 집어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향성을 생각을 하면서 동사 원형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stipulate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stipulate that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8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선택지를 보시면 지금 이 동사의 구조를 보니까 무조건 가정법일 것 같아. 그런데 if가 있어요, 없어요? if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레벨업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요즘 들어서 도치 유형이 아주 자주 등장하죠. 어떤 회차는 도치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가 3개나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도치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문두의 헤드, 주어, PP의 형태가 있다면 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헤드, 주어, PP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네, 최근에 딱 한 번 이런 형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어떤 회차에서 난이도를 나는 확 올리겠다라고 출제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출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헤드, PP 사이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어도 있는데 중요한 건 부사까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로 이건 시제는 무조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이제 가정법이에요. 그리고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다면 이제 바로 뒤에 헤드, 주어, PP가 있는지만 빠르게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주절은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적용되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would, have PP. A번이 정답이고요. C번 여러분 체크하셨다면 이거 실수예요, 실수. won't라고 하는 건 will not의 축약형입니다. 빠르게 풀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형태가 일치되는지를 보시고요.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f 가정법, were 과거 동사니까 과거 형태로 would, hon이라고 하는 A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죠? 일반적으로 가정법의 패턴은 공식만 암기하면 정확하게 풀 수 있게 쉽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유형을 보니까요. 바로 관계사가 적용된 문제예요. 그러면 빈칸 바로 앞에 일단 컴마가 없으니까 which, that, who 모든 게 다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니까요. almost any size라고 하는 사람 명사가 아닌 사물 명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where, 장소 아니니까 당연히 소거해주고 what은 애초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해주는 그런 특징을 지녀서 우리가 애초에 what은 소거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A랑 D의 차이점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which도 되고 that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면 바로 A번은 목적어까지 존재하는 완전문이고요. D번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떠올려 봤을 때 뒷문장에 명사를 대신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라는 명칭이 붙었죠. 항상 바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줘야 돼요. 따라서 A번은 완전문이기 때문에 소거를 해주고 D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은 요즘에 계속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특별히 빈칸 앞에 컴마가 없는 경우에는 나는 확실하게 이게 대신한 위치가 되는 거 알겠는데 중요한 건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보통 불완전문은 조금 더 문장 성분 중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1번인데요. 11번부터 6개는 준동사 문제예요. 3개씩 출제되는 거 여러분들 잘 반영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공식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바로 앞에 simple problem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에 우리 적용 패턴 4가지, 5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볼까요?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엔 첫 번째, 사명식 구조에서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무조건 투부정사가 정답이야 라고 암기를 한 동사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명사 다음에 오는 투부정사 형태. 자, 이 부분에는 우리 O형식도 그냥 이 갈래에 넣어버리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O형식 구조는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항상 이 목적어 자리에 대상이라고 하는 이제 명사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 자리에 동명사를 나와서 이 동사는 동명사를 취해라는 그 패턴은 없습니다. 만약에 ing가 보인다 하더라도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뭐 지각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조금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ing 형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GTP 레벨 2에서는 분사의 개념을 이제 준동사에서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형식 구조는 무조건 투부정사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명사 투부정사로 그래서 이렇게 합쳐졌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 투부정사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수동의 형태의 투부정사가 이렇게 바로 결합돼요. 수동 형태로 바뀔 때 투부정사가 바로 붙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가 암기를 하기로 했고요. 예외 상황 여러분 아시죠? be called ing 제가 적중 특강마다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가서요.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패턴 혹은 it for to 가주어 진주어 패턴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패턴 안에서 무조건 다 출제가 되죠. 다섯 번째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패턴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명사 투부정사니까요. 아주 간결한 D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투부정사 하나 나왔어. 자, 그래서 1번이라고 적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보겠는데요. 여러분 1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로 앞서 11번에서 정리한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예외 상황이에요. 이 예외 상황은 사실 너무나 뻔한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동명사의 관용 표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have trouble ing 그 다음에 have problem ing 자, 하나 더 be worth ing 이렇게 세 개 위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명사 투부정사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sleeping이 정답이 되겠죠. 항상 have가 들어간 것들은 소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뭐 ing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은 여러분 항상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선생님, allow는 ing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왜 투부정사예요? 이거 잘못 나왔나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틀대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 allow, recommend 자, recommend 그 다음에 require 등의 동사예요. 자, 이 동사들은 특징이 사명식 구조에서 ing를 취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명식 위주로 외울 거거든요. 왜냐면 오형식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오형식은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형식은 무조건 투부정사를 취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 오형식 구조를 가지고 머리 싸매고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히 동명사의 경우에 사명식 동사들 무조건 우선순위로 외워주세요. 동명사 사명식으로 외우는 걸 우리 문법 강의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제 I'm in paradise로 외워주실 거고 그 중에서 중복된 뜻, 예를 들어 금지의 단어는 ing다. 허용의 단어는 ing다. 그리고 연기하다의 단어는 ing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계속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보시고 지금은 오형식 문장이잖아요. 자, allowing researchers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 이렇게 오형식 구조에서는 allow, recommend, require 전체 다 투부정사를 취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명사 투부정사 혹은 오형식은 투부정사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allow는 삼형식 구조에서 바로 뒤에 빈칸이 있다면 여러분 빈칸의 위치도 중요해요. 바로 뒤에 빈칸이 있다면 바로 ing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오형식 구조니까요. to determine 이라는 키워드를 정답으로 체크하겠습니다. 투부정사 2개가 나왔어요, 벌써. 자, 그럼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은요. be used, be, pp, 투부정사가 적용되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사실 뭐뭐 하기 위해라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의 역할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BPP 투부정사 해서 D번을 체크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벌써 3개가 다 나왔죠. 그런데 항상 나는 어느 정도 학습을 문법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BPP 투부정사 그리고 used 투부정사 be used 투부정사 그리고 하나 더 be used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는 형태까지 되게 복잡하게 머리에 있으실 거예요. used 투부정사는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조동사의 갈래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be used to가 지틀프가 좋아하는 정답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해석적인 특징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수동으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사용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The mill machinery was used. 이렇게 사용되다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보셨을 듯한 그러한 프레이즈가 바로 be used to ing나 명사인데요. 해석이 익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혹은 get used to ing. 그래서 여기에 to는 전치사 to며 뒤에 ing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온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 패턴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be used to 동사 원형의 형태가 최근에 또 등장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애매하다 그러면 사용되다로 해석되는지만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틀프의 경향성은 그냥 무조건 be used to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럼 1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imagine은 대표적으로 ing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not having이라고 하는 A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ing가 2개나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럼 16번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tolerate. 참다, 견디다. 참다, 견디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 보통 ing를 취합니다. 자, 그래서 ing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tolerate ing는 오늘 또 다시 외워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A번을 체크하면 ing도 3개, 투부정사도 3개, 3대3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은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빈칸 앞문장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요약을 해서 연결의 논리성을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의 날개는 wings는 varying in size. 사이즈랑 모양과 활용도가 다르다. 날개, 사용 용도, 사이즈 등이 다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가서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요. The wings on kiwis. 구체적으로 키위스라고 하는 이 새의 날개. 구체적인 예시가 적용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 순간 얘는 예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 1번 문장에 포괄적인 내용이 나오고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포괄어죠. birds 안에 키위라고 하는 새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참새도 sparrow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새들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두 번째 내용에 바로 구체 예시가 언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for example 혹은 for instance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18번으로 가볼게요. 사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문제가 쉽게 풀리죠. 자, 이제 18번은 조동사 유형입니다. 여러분, 조동사 유형은 쉽게 출제가 되면 너무나 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애매하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풍부한 게 바로 조동사 유형이죠. 자, 그런데 조동사는 여러분 문법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힌트들이 곳곳에 존재하는 게 또 조동사 유형이에요. 지금 있는 이 18번도 힌트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pharmaceutical companies라고 해서 제약 회사들이죠. 제약 회사들이 특허의 지원, 특허를 받기 위해 지원하기 이전에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부터 해석을 하면요. 새롭게 개발된 이 약물은 조동사 undergo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rigorous, 혹독한 혹은 엄격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엄격한 evaluation, 평가를 거쳐야 해요.
거쳐야 해요. 벌써 의무가 나오죠. 여기서 특별히 evaluation이라고 하는 평가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평가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 상황이나 어떠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나 법적 규율이 있는 경우 이런 키워드들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의무 상황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evaluation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특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개발된 약물 자체가 어떠한 평가를 거쳐야만 한다라는 must로 이렇게 매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 텐데요. 드라큘라 tourism이에요. 드라큘라 tourism이라고 하는 이런 소재는 보통 이제 파트 3에 많이 나올 법한 소재인데요. 자, 어휘 문제 2개를 풀고 그 다음에 문제 1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번 문제 길고요. 선택지도 너무 깁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정말 처음 보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항상 키워드 속어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에 중심 키워드 하나 이제 2-3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실래요? 자, 첫 번째로 제 이목을 끄는 단어는 바로 이 The Artist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으로 가서 Dracula Fans, 그 다음 Visiting Transylvania라고 하는 요 단어.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들어간 구간에서 저는 정답의 근거다라는 걸 체크를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 나온 키워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단락에 정답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제 바로 associated라고 하는 be associated with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먼저 풀도록 할 건데요. in 루마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트랜실베니아 지역은 일반적으로 be associated with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죠. 관련되어 있다. 드라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전치사 with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전치사까지 봐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문제로 와서 보도록 할게요. associated만 보실 게 아니라 be associated 다음에 전치사 with까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풀어줘야 돼요. 자, A번에 있는 concerned를 중간에 넣습니다. concerned. 여러분, be concerned with도 관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까지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concern의 의미가 염려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럴 때 concerned about이 등장한다면 염려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concerned with이 바로 관련성과 관련된 거니까 바로 A번이 정답인데요. B번도 많이 헷갈리셨죠? 아마 B번으로 오답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B번은 be related까지는 맞지만 전치사 to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이 전치사까지 매칭돼야 되었던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direct, 정말 managed는 바로 소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읽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미스테리 하면서도 아주 신화적인 그런 미티컬한 뱀파이어가 있는 이 뱀파이어나 미스테리어스하다라는 게 이제 바로 드라큘라의 특징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From Bram Stoker's famous horror novel. Bram Stoker라고 하는 이제 바로 소설가가 있어요. 이 소설가가 드라큘라에 대해서 썼었고 어떤 지역을 이제 또 기반으로 한 거예요. Transylvania region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1897년에 이 작품을 썼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비록 Stoker는요, had never been to the area. 그 지역에 가본 적이 없음에도 그의 설명이에요. 숲과 미스테리한 그 성에 대한 설명 자체가 자, 그 다음에 established 이 문장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ablish는 설립의 의미도 있지만 목적어 자체를 as, 뭐뭐로서 확고히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럼 문장 구조를 보시면 트랜실베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destination for tourists who love Dracula stories. 자, 괄호 안에도 수식 구조가 있죠. 드라큘라 이야기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의 favorite, 얘네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관광 명소나 목적지라고 하는 이
트랜실베니아로서 확고히 다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스토커라고 하는 이런 페이머스 호러 노벨리스트 소설가가 드라큘라에 대한 내용을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 자체가 이 트랜실베니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를 뭔가 드라큘라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관광지, 페이보릿한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Those people. 자, 이 those people이 가리키는 이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사람들, 투어리스트인데요. 드라큘라 스토리를 좋아하는 투어리스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visiting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우리 19번 질문에서 봤던 내용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해요. Dracula fans. 아까 위에 있던 문장은 tourists who loved Dracula stories가 나왔었죠. 그 내용이 Dracula fans로 이렇게 paraphrasing이 됐고요. visiting Transylvania라는 키워드가 바로 이 문장에서 began visiting the region. The region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바로 트랜실베니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뭐 하기 위해 왔냐면 to experience the culture that had given rise to the legend of Dracula. 드라큘라 레전드를 이제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they were generally disappointed.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 초기 방문하던 사람들의 특징과 그 이제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끝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뒷문장으로 가니까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실망스러웠대요. 많이 방문을 했지만 하지만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in the region were unfamiliar with Stoker's novel. 자, 스토커의 노벨이 뭐죠? 드라큘라에 관련된 소설이에요. 그럼 이 소설에 지역 주민들은 친숙하지 않아서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 뭐가 유명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과 친숙하지 않아서 드라큘라 팬들이 약간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은 뱀파이어 이야기도 친숙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 드라큘라 소설 혹은 뱀파이어 이야기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the number of tourists 관광객의 수치는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반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이 두 문장이에요. Those people 문장과 they were generally disappointed. 왜냐하면 이 두 문장 다 those people인 관광객들, 어떤 관광객들? 드라큘라 스토리를 좋아했던 관광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두 문장을 기반으로 소거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they discovered. 자, 여기서 they는 누구예요? 관광객들이죠. 드라큘라 fans입니다. Discovered that the way Stoker had described. 자, 이 지역을 묘사했던 그 방법이 그의 경험을 토대로 한 거래요. 정확했대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앞부분을 읽었으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가본 적이 없었다라는 단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키밍이 너무 중요해요. 한두 번 더 읽을 필요 없이 이미 스키밍을 통해서 가본 적이 없었구나. 왜냐면 although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니까요. Never been to the area. 가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his experiences라는 키워드를 소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B번으로 갈게요. They found the locals. The locars는요. local people이죠. local people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Share regional tales. 지역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아까 읽었던 두 문장에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They were disappointed 내용이 나오죠. 왜 disappointed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드라큘라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local people이 share regional tales는 바로 소거할 수 있겠고요. 또 뒷부분에 despite opposition from authorites라는 키워드도 뭐 반대했다라는 내용 자체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C번으로 가볼게요. They experienced hostility. 여러분, 필수 어휘 중 하나죠. hostility 한번 적어볼게요. hostility. 적대심.
적대감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hospitality가 되면 hospitality 환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이어예요. hostility는 적대감이에요. From Transylvania residents.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적대감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그냥 이 이야기를 몰랐다 뿐이지 적대심을 가졌다라는 이 키워드 자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 소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에서 적용을 할 텐데 없는 키워드를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우리가 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다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이렇게 소거를 해주시고 자 이제 D번이에요. They found that 자 뭘 알아냈냐면 few local people 자 few는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죠? 거의 없는 a few는 약간이라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few는 거의 없는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해석적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해요.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local people 중 the topic이라고 하는 이 the topic은 당연히 드라큘라 이야기가 되겠죠. That had drawn them to visit the region. 그들이 이 지역에 오게끔 이끌어 준 그러한 토픽인 드라큘라 소식을 혹은 이 이야기를 아는 로컬 피플이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그럼 D번은 확실히 우리가 원하던 포인트예요. 초기에 드라큘라 팬스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었나요? disappointed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문장에 they were 하면서 이제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왜 실망스러웠냐면 로컬 피플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연결이 됐었죠. 따라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거법 이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알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 어휘로 오겠는데요.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로 rising이라는 특징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ourist, 관광객의 수치는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증가예요. 수치가 증가했다. 자, 요걸 생각하면서 적용할게요. 수치, 증가. emerge랑 rise랑 appear, increase. 특별히 지텔프에서 정말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다 위로 올라가는 그런 뉘앙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emerge는요, 등장의 의미예요. 그래서 없었던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문장을 구성할 때 emerge라는 키워드나 appear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수치가 증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수치가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 표현해 주면서 이럴 때는 increasing이라는 단어를 활용해 줍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의 문제가 제가 경험한 회차로 봤을 때 한 3-4번 이상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증가의 의미와 등장의 의미를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D번도 사실 improve니까 뭔가 위로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소재에서 개선의 의미를 만들고 싶을 때 혹은 향상의 의미를 쓸 때 이렇게 활용이 되고 더 중요한 특징은 improve 다음에는 목적어가 등장하는 타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GTLF 500회 적중특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적중특강 이후에 바로 후기특강도 있습니다. GTLF 만점 강사와 함께하는 후기특강도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